안녕하세요. 콘솔의 가장 기본 기능인 서비스 레지스트리의 설명과 간단한 데모를 준비했습니다. 클라우드 기반의 환경은 인프라가 이제 확장성에 맞게 디자인이 되어 있죠. 그래서 이에 따라서 애플리케이션 또한 확장성 기반으로 동적으로 스케일 인아웃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이 경우에 기존의 하나의 애플리케이션 안에서 커뮤니케이션 하던 각각의 동작이 각 기능별 확장성을 위해서 결국은 미니 서비스 혹은 마이크로 서비스화 되어 가죠. 이때 겪게 되는 가장 어려운 점이 증가하는 애플리케이션 프로세스에 대한 각각의 엔드포인트 IP나 포트를 추적해야 된다는 점입니다. 또한 각 애플리케이션의 IP를 찾는 것 외에도 스케일 인아웃하는 애플리케이션에 대한 로드 밸런싱 기능이 필요하겠죠. 백엔드 애플리케이션이 동적이기 때문에 해당 로드 밸런서도 동적으로 백엔드의 갱신이 발생해야 됩니다. 콘솔에서는 이 같은 클라우드 환경에 동적인 애플리케이션의 엔드포인트를 관리하기 위해서 각각의 컴퓨팅 노드와 서비스의 레지스트리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서비스는 각각의 다양한 방식을 통해서 콘솔의 서비스를 등록을 하게 되고요. 이 정보에는 접속을 위한 IP와 포트 같은 엔드포인트 정보들이 담깁니다. 앞서 등록한 애플리케이션 서비스에 접근하기 위해서 백엔드에 대한 프론트엔드 애플리케이션들은 콘솔에서 가고자 하는 서비스의 엔드포인트를 취득하게 되고요. 취득 방식은 DNS나 API, SDK 통합 등에 대해서 다양한 방식을 지원하고 있고, 이렇게 취득한 엔드포인트 정보로 자동으로 해당 백엔드 서비스로의 요청을 가능하게 합니다. 서비스를 등록하는 대표적인 방식으로 설정 기반으로 등록을 하는 것, 그래서 컨피그레이션을 등록하는 방식이 있고요. 그리고 API로 등록하는 방식, 그리고 노마드나 쿠버네티스 같은 오케스트레이터를 통해서 등록하는 방식, 그리고 애플리케이션 각각의 SDK를 통해서 등록하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여기서는 컨피그레이션과 API를 통해서 서비스를 등록하고 접근하는 것을 간단한 데모로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화면 위에 보이시는 왼쪽 위에 있는 것이 각 서버 세대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현재 호스트 네임은 클라이언트 1, 2, 3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간단히 저희가 HTTP 테스트를 위해서 넷캣을 통해서 8888 포트로 각각 서버에다가 서비스를 하나씩 간단하게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실행을 시키게 되면 기존에는 저희가 이 애플리케이션들에 접근하기 위해서 쓸 수 있었던 방식이 결국은 각각의 IP와 포트를 알아야만 했었죠. 그래서 2728, 8888이라고 이렇게 구성을 해서 엔터를 치게 되면 실제 첫 번째 서버에 현재 요청이 어, 호출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2번, 3번 이런 식으로 각 애플리케이션들이 각 서버에 종속적이었기 때문에 각 IP와 포트들을 저희가 알아야만 했었고, 이를 위해서는 별도의 로드 밸런서 같은 것들이 필요했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진행하기에 앞서서 콘솔에 이 서비스를 어떻게 등록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한 번 더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서 여러 가지 방식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방식으로는 저희가 API를 호출하는 방식이 하나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API를 호출하기 위한 방식은 오른쪽에 보이시는 이 콘솔 홈페이지의 API 섹션에 가보면 각각의 이 카탈로그에다가 어떻게 서비스를 등록할 수 있는지에 대한 명세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를 참고해서 실제 이번 데모를 준비하였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이번에는 간단히 서비스를 등록하기 위해서 페이로드를 하나 작성을 해보고요. 그리고 이 페이로드는 네, 이 환경에서는 CURL, 컬을 통해서 등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등록이 되면 여기 보이시는 것처럼 바로 넷캣이라고 하는 서비스가 등록됨을 알 수 있는데, 이 같은 방식은 이제 API를 통해서 활용하는 방식이 되겠습니다. 여기 실제로 넷캣에 대해서 클릭을 해보면 이 해당 클라이언트가 지금 서비스가 등록이 아예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바로 사라진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다시 등록을 해보고 확인해 보면 이 해당 애플리케이션은 어떤 IP에 이렇게 존재하는지가 구성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나서 이 해당 애플리케이션에 대한 등록을 파기하는 방법도 마찬가지로 API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저희가 원하는 애플리케이션에 대한 페이로드, 삭제를 위한 페이로드를 등록해보고, 마찬가지로 API 명사에 있는 방식대로 저희가 API로 파기를 하면 우측에서 바로 서비스가 사라지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이런 방식도 많이 쓰시는 방식이지만, 뭐 테스트를 위하거나 혹은 배포 파이프라인이 잘 뭔가 구성이 되어 있을 때는 저희가 컨피그레이션을 확인하는 방식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저희가 로드 밸런싱을 테스트를 위해서 컨피그레이션으로 등록하는 방식을 좀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컨피그레이션 방식은 조금 더 심플하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각각의 서버에 동시에 그 콘솔의 컨피그레이션 디렉토리가 현재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콘솔에 대한 프로세스를 확인해 보면 컨피그레이션 디렉토리가 이렇게 나와 있는 거를 확인할 수가 있죠. 자, 이 상태에서 해당 컨피그레이션 디렉토리 안에다가 여기 보이시는 것처럼 서비스라고 하는 컨피그레이션을 하나 등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컨피그레이션을 간단하게 리뷰를 해보면 네켓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포트는 8888로 구성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어드레스는 빈칸이기 때문에 해당 로컬 호스트에 있는 IP를 할당받게 된다라고 볼 수 있고요. 추가적으로 체크라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 체크라고 하는 인자를 통해서 이 서비스가 실제로 동작하고 있는지 아닌지를 체크한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상태에서 이렇게 컨피그레이션을 추가했고요.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etc의 콘솔.t에 넷캣이라고 하는 etc의 콘솔.t에 넷캣 컨피그레이션을 확인해 보면 잘 들어간 걸 확인할 수가 있고요. 단순히 컨피그레이션만 만들면 끝나는 것이 아니고 콘솔에서 리로드라고 하는 옵션을 통하면 바로 해당 서비스가 등록됨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아까와의 차이점은 이것이 헬스 체크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건데요. 지금 보시면 오른쪽 화면에서는 넷캣이 이렇게 빨갛게 인스턴스가 X로 표시된 것을 확인할 수 있죠. 전체 서비스가 실제로 이렇게 8888 포트를 통해서 헬스 체크를 했더니 실제로는 다 실패하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 제가 지금은 넷캣을 별도로 띄우지 않았으니까요. 자, 이 상태에서 제가 넷캣을 다시 띄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띄우게 되면 각각에 대한 헬스 체크이 발생을 하면서 전체가 다 헬스한 상태, 헬시한 상태로 전환이 됨을 확인할 수 있고요. 이런 식으로 해서 간단히 서비스 디스커버리에 대한 준비가 끝났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어떻게 우리는 로드 밸런스 없이 이렇게 확장되는 애플리케이션을 찾아갈 수 있을 것인가 라고 하는 건데 가장 간단한 방식으로는 일단 DNS 방식이 있겠습니다. DNS를 통해서 저희가 이 쿼리에 대한 각각의 서비스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dig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확인을 해볼 텐데요. 네, dig에서 128의 31번, 31번은 서버 IP인데 이것은 사실 에이전트여도 상관은 없습니다. 8600번 포트는 콘솔이 제공하고 있는 DNS의 기본 포트이고요. 여기서 호출하는 간단한 쿼링 방식은 넷캣이라고 하는 서비스 이름, 그리고 카테고리가 서비스였고요. 그리고 콘솔이라고 하는 확장자, 임의의 확장자를 통해서 저희가 이 해당 IP 목록을 받아오겠습니다. 자, 이렇게 받아오면 넷캣이라고 하는 서비스에는 전체가 이제 41번, 42번, 43번 IP에서 현재 구동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저희가 확인할 수가 있겠죠. 자, 이 같은 방식은 앞서 뭐 예전에 뭐 구글이나 네이버 같은 곳에 NS 룩업을 했을 때 저희가 찾아갈 수 있는 여러 가지 엔드포인트, 퍼블릭 엔드포인트가 있음과 동일한 결과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자, 여기서 한 가지 더 짚고 넘어갈 것은 이 콘솔이 각각의 서비스에 대한 헬스 체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헬스가 페일이 난 경우에라면 이렇게 DNS로 리턴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점이 되겠습니다. 현재 총 세 가지가 떠 있는데 가운데 있는 42번 IP에 떠 있는 애플리케이션은 네, 전체를 제가 정리해 보면 42번에 있는 서비스를 종료를 하면 자, 이 해당 클라이언트, 네, 오른쪽에 보시면 바로 해시태그에 페일이 났기 때문에 지금 현재 클라이언트 2번에 있는 서비스는 구동하지 않음을 알 수 있죠. 이 상태에서 다시 DNS를 호출을 하게 되면 이렇게 헬시하지 않은 대상의 IP는 리턴하지 않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 해당 IP를 올려보고 다시 요청을 하게 되면 이렇게 DNS 쿼리가 성공함을 알 수 있죠. 자, 이 같은 방식으로 저희는 이 애플리케이션들이 동적으로 뭔가 뜨고 죽고 혹은 애플리케이션이 확장되고 함을
저희가 추적할 수 있게 되는 거고요. 특히나 클라우드나 혹은 VM 환경에서는 이런 설정 혹은 애플리케이션들을 이미지화 시켜서 보관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미지만 실제 골든 이미지로 잘 만들어서 배포를 하게 되면 그때그때 늘어나는 애플리케이션들이 동적으로 확장되고 실제 로드 밸런스 대상에 들어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게 됩니다. 현재 저 같은 경우는 이 환경 자체에서 이 점 콘솔로 끝나는 것을 콘솔 서버의 DNS에서 처리하도록 리졸빙을 해놨고요. 자, 이 상태에서 제가 이렇게 호출을 하게 되면 이렇게 부하 테스트 방식을 거쳐서 이제 각 해당 서버에 요청이 되게 됨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현재는 이제 한쪽 세션에 몰려 있기 때문에 한쪽 서버에 로그가 올라감을 확인할 수가 있죠. 자, 이 상태에서 제가 1번 서버에 대해서 세션을 끊어보면, 지금 3번이 올라오고 있네요. 3번을 끊어보면 다시 다른 쪽으로 이렇게 요청이 넘어감을 확인할 수가 있고, 자, 1번과 3번 모두를 현재 끊어보면 다시 2번으로 호출이 가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인해서 저희가 이런 페일에 대한 추적도 같이 할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을 확인할 수가 있겠죠. 오늘 데모에서 보여드린 네켓 같은 경우는 실제로는 웹서버는 아니기 때문에 약간 리스폰스에 대한 타임이 길어져서 이런 식으로 약간 페일오버나 이런 것들이 발생함을 확인할 수 있었지만, 기존에 저희가 익히 많이 쓰는 뭐 엔진엑스나 아파치나 혹은 톰캣이나 여러 가지 와스 혹은 IIS 같은 경우에는 이런 모든 것들이 아주 스무스하게 작동됨을 확인할 수가 있을 겁니다. 네, 그래서 이번 데모에서는 간단하게 API로 등록하는 방식, 그리고 콘솔의 컨피그레이션을 등록하는 방식을 알아봤고요. 간단하게 이렇게 등록된 각각의 레지스트리에 등록된 서비스들이 어떻게 호출이 되고 로드 밸런싱이 되는지에 대한 간단한 데모를 살펴보았습니다. 자, 이렇게 콘솔을 통한 웹 서비스 레지스트리와 디스커버리를 활용하게 되면 기존에는 저희가 수동으로 업데이트해뒀던 여러 가지 백엔드의 엔드포인트 정보들을 자동화시킬 수가 있다는 이런 하나의 방법을 제공하게 되는 거고요. 이에 따라서 생산성에 대한 향상을 기대할 수가 있고, 자동화에서 또 백엔드를 관리하고 업데이트하는 데 따른 다운타임과 실제 실수들을 방지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기존의 애플리케이션 스케일을 위해서 존재했던 별도의 로드 밸런스들을 감소시킬 수 있다는 장점도 생기겠죠.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저희가 콘솔에 대한 기본 기능인 서비스 레지스트리와 간단한 등록 방식에 대해서 확인해 보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